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결혼한 자녀가 사위나 며느리와 함께 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예전처럼 날아다닐 수 없는 몸으로 집안 대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생각만 해도 벌써 허리가 아프죠. 어제도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까지 데리고 온다는데 기쁘긴 한데 솔직히 걱정이 더 커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손주 돌보는 것도 체력이 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바로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헌신이 힘들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들, 그리고 감정 소모 없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구체적인 대화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자녀가 방문한다는 소식만큼 부모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집 정리는 어떻게 하지? 뭘 해서 먹여야 하나? 사위가 불편하지 않을까? 며느리 눈치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예전엔 이런 걱정보다는 기쁨이 더 컸는데 언제부터인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대, 40대 때는 밤새 준비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준비하면 며칠은 몸살을 앓게 되더라고요. 특히 손주까지 함께 오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예쁘지만 동시에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죠. 이건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녀가 혼자 올 때와 배우자와 함께 올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나 아들 혼자 올 때는 정말 편합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고 말할 수 있고 먼지가 있더라도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죠. 하지만 사위나 며느리가 함께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집안 곳곳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화장실은 깨끗한가? 거실 정리는 잘 되어 있나? 냉장고에 뭐가 있나? 수건은 깨끗한 걸로 준비했나? 심지어 평소에 입던 편한 옷도 갈아입게 됩니다. 집에서 늘 입던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그나마 봐줄 만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빗고 화장까지 하게 되죠. 60대 이상 부모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위, 며느리는 물론 반갑지만 정말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긴장감과 부담감 때문이에요. 왜 이런 긴장감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평가받는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지내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위나 며느리는 다르죠. 우리 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우리 장모님은 어떻게 사실까 하는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세대 차이입니다. 자녀와는 함께 자란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의 성격과 취향을 알고 있는데 사위나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제한 두기입니다. 자녀들이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면 잠은 집에 가서 자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제한이라는 걸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하룻밤 재우려면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신경 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까지 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 적절한 퇴근 시간 제공하기입니다.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지 라고 말하세요. 이게 서로에게 부담 없는 마무리 신호예요. 한 끼 더 먹고 가라는 말도 실제로는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미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더 오래 있게 되죠. 세 번째, 역할 분담하기입니다.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음식은 일부 준비해서 오라고 하세요. 엄마가 국은 끓여 놓을 테니 반찬 좀 싸와라. 엄마는 밥만 해 놓을 테니 고기는 네가 구워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모든 걸 혼자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외식 활용하기입니다. 가끔은 오늘은 엄마가 피곤하니까 외식하자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것보다 편하게 외식하는 걸 더 좋아해요.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체력의 한계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방문한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하고 음식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챙기면서도 끄떡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가 방문한다고 하면 설렘과 동시에 다음에 오라고 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신이 나쁜 부모인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손주와 함께 방문하는 자녀는 물론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존재들이니까요. 하지만 냉장고 정리, 음식 준비, 청소,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손주들 상대하기까지 몇 시간만 지나도 체력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청소와 정리에 드는 체력이 예전과 달라요. 평소에는 대충 지내다가 자녀가 온다고 하면 갑자기 집안 구석구석이 다 신경 쓰이거든요. 먼지 쌓인 곳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불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금방 끝났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걸려요. 두 번째는 음식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며느리 입맛에 맞을까, 손주들이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 있게 되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계속 서서 일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지 시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예요. 예전에는 대가족 시스템이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동서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우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해요. 부모가 항상 웃으며 자녀를 맞이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부담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습관적 과잉 헌신이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희생하다 보면 쉬는 것도 어색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엄마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배려하자는 의미입니다. 미리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빠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오래 있는 건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나중에 짜증을 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자녀가 온다고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침침하던 눈도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던 먼지까지 다 보이고 평소에는 안 하던 곳까지 청소하고 정리하게 되죠. 창문 닦기,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이불 정리.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의 68%가 관절 통증을 경험하며 반복되는 집안일로 고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팔목에 파스 붙이고 무릎에도 파스 붙이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는데 그래도 기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쁘긴 하지만 몸은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손주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존재들이죠. 손주가 콩나물 봉지를 흔들어 놓아도 예술작품처럼 보일 정도로 예쁘고 뭘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고통스럽기도 해요. 손주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계속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만지고 어지럽히고 뒤치다꺼리는 고스란히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 되죠. 특히 어린 손주들은 위험한 것도 구별하지 못하니까 계속 눈을 떼지 못해요. 계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하고 작은 것들을 입에 넣으려고 하고 몇 시간만 지나도 정말 지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게 느껴지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책임감이 컸어요. 먹여 살려야 하고 교육시켜야 하고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훈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손주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책임은 그 아이의 부모가 지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사랑만 주면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더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의 차이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주가 뭔가를 원하면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여유의 차이입니다. 손주가 오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자식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주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말이에요. 과거에는 며느리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만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발언권도 강해졌죠.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시어머니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며느리들이 부럽기도 하다고 해요. 며느리였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의 며느리들은 당당하게 하니까요. 시어머니한테 의견을 말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본인 일을 우선시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쟤는 참 편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지금 며느리들은 왜 그렇게 안 하지라는 서운함도 생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할 기억의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며느리 역할과 지금 며느리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는 내 인생을 살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게 더 평화로울 수 있어요.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님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었고, 취미도 갖고 싶었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치킨값은 며느리 카드로 내고 설거지는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더 큰 선물이에요.
수많은 경험담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했던 부모일수록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더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고기를 씹을 수 있는 치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관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체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감정 소모 없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방문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있으면 힘들어. 점심만 먹고 가면 안 될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쉬어야 해. 저녁 전에는 집에 가야겠다. 손주들 보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오래 있으면 지쳐. 몇 시간 정도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미리 말해두면 자녀들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괜히 참았다가 나중에 짜증내거나 화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서로 불편해져요. 부모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자녀들은 언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미리 시간이나 범위를 정해두면 모두가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 분담하기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우고,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엄마는 국만 끓여 놓을 테니 반찬은 사와라. 엄마는 밥만 해놓을 테니 고기는 네가 구워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청소와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는 아빠가 하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라. 아빠는 방 정리만 할 테니 거실은 네가 치워라.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손주 돌보기도 분담할 수 있어요. 손주 놀아주는 건 할머니가 할 테니 기저귀 갈고 밥 먹이는 건 엄마 아빠가 해라. 이런 식으로요. 자녀들도 부모가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준비하면서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세요. 엄마도 이제 쉬고 싶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짧게 만나자. 할아버지가 좀 지쳤으니까 잠깐 쉬어야겠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 엄마도 사람이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되면 더 배려하게 되어요. 이런 대화법을 사용할 때는 비난하지 않기, 과거 얘기 꺼내지 않기,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를 주의하세요. 차분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세요. 이미 오랫동안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예요. 자녀들도 어른이 되었고 부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웃는 것,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누릴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작은 행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낸 부모 세대는
이제 당당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지금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요가나 수영 같은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배워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가 새로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자식이 보고 싶을 때는 굳이 집에 오라고 하지 말고 영상통화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화상통화 기술이 좋아서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어요. 손주 얼굴도 볼 수 있고 안부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훨씬 편해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외식을 하세요. 요즘은 가족 단위로 가기 좋은 식당들이 많아요. 밖에서 만나면 집 정리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음식을 준비할 때는 모든 걸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밀키트를 활용하거나 반조리 식품을 이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지. 누가 요리했느냐가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낄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이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을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거나 자녀분들에게 공유하신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신의 한계가 있고 컨디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가 며느리였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부모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가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일 만나서 서로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요. 자녀들도 부모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제는 힘들다고 말할 때 서운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해주세요. 부모가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싫어진 거냐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부모님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부모의 불만을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시대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 자신을 돌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따뜻한 제안이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을성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줄 거예요. 솔직한 대화와 현실적인 기대치가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식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보여준 자기 돌봄의 모습, 건강한 경계선 설정의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곧
자식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방문할 때 오늘은 3시간만 있다가야 해고 말해 보세요. 엄마가 피곤하니까 외식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설거지는 네가 해라고 당당하게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소통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